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피보나치 마스터하기 강의 중에서 피보나치의 출발점과 끝점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내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0으로 잡고 어디를 1로 잡을 것이냐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잡아야지만이 내가 매수를 받을 수 있거나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끄면은 뭐예요? 이상한 위치에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보통은 뭐냐면은 보통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뭐냐면은 이 상승이잖아요. 상승의 출발점. 그죠? 상승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뭐냐면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승의 끝점. 대부분 뭐죠? 최고점이 되겠죠? 이 여기가 0과 1의 피보나치 0과 1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돌리면 매수를 받으려면 이 피보나치 618에서 만약에 매수를 받아가지고 홀딩해서 가져가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기준 파동을 잡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되돌림에서 매수를 받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확장값에서 익절한다. 이게 되돌림과 확장의 가장 기본적인 매수 방법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과연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 있다 치면은 여기서 여기를 0으로 잡고 1로 잡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를 1로 잡고 여기를 0으로 잡을 것이냐. 원칙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맞아요. 여기를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를 0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1로 잡는 게 맞죠. 100. 그래야지만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죠. 만약에 이 전체 상승한 크기에 대해서 요만큼 크기에 대해서 조정을 줬어요. 그죠? 조정을 618만큼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위치값이 곧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크기하고 위치값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에 대해서 61.8의 크기만큼 조정을 주면 62.8의 위치까지 온다.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위치가 곧 가격을 준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려가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반등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게 맞다는 거죠. 그죠? 이러면은 하락의 출발점이죠. 하락의 출발점을 100으로 잡고 하락의 끝점을 0으로 잡는 거죠. 이래가지고 만약에 반등했다. 반등이 만약에 786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 786 위치가 곧 반등한 크기 전체 이만큼의 크기가 또 78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것이 맞다는 거죠. 0과 1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반대로 쓰는데 왜냐면은 이 대칭값 때문에 왜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를 딱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대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50이니까 딱 절반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요거하고 요걸 접어보면은 겹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50에서 618까지 크기가 얼마죠? 11.8이죠. 여기서 11.8을 더하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똑같아요. 또 여기서 236까지 크기하고 여기서 786까지 크기가 똑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은 이 각각의 피보나치가 그죠? 뒤집었어도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엔 간격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8.2랑 618이 서로 대칭적인 값이죠. 그게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 61.8은 뭐예요? 다음에는 100이죠. 그 말은 뭐냐면 382 더하기 618이나 618 더하기 38이나 똑같단 말이야. 그죠? 대칭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올라가는 방향을 치면은 원칙적으로는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렇게
끝점을 여기가 0으로 잡고 여기 1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18만큼 되돌림을 줬다. 그럼 요까지 조정을 준 거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근데 만약에 어쨌든 내가 매수를 받아가지고 확장값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또다시 한번 뒤집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가지고 확장값 이렇게 해서 팔았다. 뭐 1.618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써주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여기 출발점을 0으로 잡고 끝점을 1로 잡아주면은 그냥 한 번에 확장값까지 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618까지라는 게 만약 62.8 크기만큼 조정을 줬다 치면은 이게 382까지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야? 여기가 38이니까 여기가 618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조정을 줬다는 것이 38까지 조정을 줬다는 것이 위치값으로 크기상으로 본다면 618가 동일한 크기만큼 조정을 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면 바로 확장값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상승 파동이 나왔다. 나는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61.8 크기만큼 조정을 줬기 때문에 382 위치까지 올 것이고 확장값으로 1.618까지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비맞춤을 쓰면은 바로 되돌림과 확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제 여러 번 쓰는 거죠.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요? 이렇게 여기를 0으로 잡고 여기를 1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618까지 되돌림을 줘서 되돌림 위치는 이렇게 찾는 거죠. 확장값은 또 이렇게 또 뒤집어가지고 다시 여기를 다시 0으로 잡고 1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확장값을 또 찾는 거. 이렇게 두 번 해도 될 걸 두 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은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요 내용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내려가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가는 방향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786까지 반등했다. 786 크기만큼 반등했다. 그러면 786 위치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 크기가 786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얼마예요? 그럼 이건 대충 236쯤 돼요. 대충 보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차피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피보나치의 그러면은 어쨌든 출발점과 이제 끝점을 찾는 거는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최고점과 최고점이 최고점과 최저점이 항상 대부분은 기준이 돼요. 기준이 되지만은 이제 절대적인 이제 이게 원칙은 아닌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 건 예외냐?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 파동상의 출발점과 파동상의 끝점을 피보나치 기준점으로 잡는, 피보나치의 기준점으로 잡는다. 이게 절대 원칙인 거야. 그러니까 가격적인 최고점과 최저점이 아니라 피보나치의 기준점은 파동상의 출발점과 끝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파동을 구분해야겠죠? 우리 임펄스 볼까요? 임펄스 나왔어요. 그죠? 그럼 임펄스의 출발점이죠. 임펄스의 출발점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0. 그리고 파동의 끝점 여기죠. 그죠? 그래서 출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여기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되돌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 파동이 만약에 ABC가 나왔어요. ABC 나올 거 아니야? 지그재그야. 그럼 별 문제가 없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최고점 부분이 파동의 이제 기준점이 될 거니까 여기가 이제 0으로 잡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런 패턴이 아니라 만약에 뭐 삼각수점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이제 큰 차이는 없죠. 왜냐면은 가격상의 최고점이 파동상의 끝점이 나니까.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플랫이 나왔다 칩시다. 플랫인데 이렇게 불규칙 플랫이야. A, B 이런 식으로 가는 과정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흐름을 봤을 때 가격상의 최고점은 얼마예요? 여기가 되겠죠. 근데 파동상의 끝점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피보나치를 여기 잡아야 돼. 여기 잡아야 돼요. 피보나치는 여기 잡아야 되는 거죠. 가격상의 최고점이 아니라 이거는 파동상의 한 파동 단위 임펄스면은 뭐죠? 임펄스면은 1, 2, 3, 4, 5 한 단위 끝점 5파 끝점이죠. 끝점을 파동의 끝점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피보나치의
끝점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되돌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피보나치는 뭐 이걸 없이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뭐야 최고점 여기 잡고 뭐 최저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잡아서도 매수가 들어오긴 해. 이거 기준으로 가지고. 근데 정확한 타점은 이렇게 잡아야지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잡아야지만. 불규칙 패턴이라면. 또 이제 뭐냐면 확장 플랫.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확산 삼각형. 이런 경우 확산 삼각형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또 더 심각해지죠. 그죠? 가격적인 최저점은 일단 여기가 맞죠? 그럼 최고점은 얼마예요? 여기죠. 피보나치 그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도 매수가 등장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파동상의 최저점은 얼마예요? 파동상의 끝점은 피보나치를 여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되돌림이 끝점이었죠? 여기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파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B, C. 그러니까 피보나치 기준점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그래서 되돌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피보나치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파동의 한 단위 끝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점이 되고 피보나치를 여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러닝 플랫.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러닝 플랫도. 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형태로 조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정이 끝났단 말이에요. 조정이. 그죠? 그러면 피보나치를 잡으면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이렇게 피보나치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조정이 여기서 끝난 거야.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밑쪽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파동에 따라서 지그재그냐 삼각형이냐 플랫이냐에 따라서 최고점이 피보나치 기준점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임펄스라고 하면은 이 무조건 최저점이 또 이제 그거냐? 대부분 보통 최저점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최저점이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달령이에요. 끝나는 경우는 또 피보나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마지막 이런 조정 파동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A, B 이렇게 만들어낼 건데 이게 만약에 미달령 패턴이야.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1, 2, 3, 4, 5 만들고 여기서 A, B, C 만들고 여기서 1, 2, 3, 4, 5 했어. 근데 가격상 차트를 보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이거를 이런 식의 모양이 되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피보나치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아, 최저점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임펄스 나왔다 치면. 맞죠? 근데 피보나치를 출발점을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실제 파동상으로 보면 미달형이니까 A, B, C죠. 파동상의 끝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피보나치를 잡을 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잡고 여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미달형의 공인.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보시면은 미달형의 경우에는 파동상의 끝점을 말씀드렸듯이 괜찮은 곳이 없나? 이것도 보면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얼마예요? 여기가 최저점이지만은 파동상의 끝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파동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를 기준으로 단위를 생각해야 여기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피보나치 잡을 때 여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항상 최저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이게 미달형인 경우하고 미달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때는 최저점이 아니라 파동상의 뭐예요? 끝점에서부터 카운팅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발 피보나치 기준점도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경우는 또 어디 있죠? 이제 플랫 중에서 이제 불규칙 플랫, 러닝 플랫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피보나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조정을 주면은, 이렇게 조정을 주면은, 보통은 상승의 1레벨하고 이 끝점, 최고점하고 최저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보나치를 잡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잡아서 끝점과 끝점을 해서 이렇게 피보나치해서 쓰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때는 첫 번째, 만약에 불규칙 패턴이나 확산삼각형 이런 게 러닝 플랫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조정 패턴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최고점이 곧 피보나치의 기준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내려가는 방향에서 미달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최저점이 파동의 출발점이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의 기준점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되돌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되돌림은 말 그대로 추세에 대해서 조정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꼭 어느 피보나치까지 와야 되고 최소한 얼마만큼 조정을 줘야 되고 꼭 피보나치 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다는 거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 추세장에서는 조정의 깊이가 이런 최소한의 피보나치라면 이제 618이죠. 여기까지 안 와도 돼. 이만큼 조정을 주고 또 올라가 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까지 와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까지 와야 한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죠? 근데 조금 더 조정을 주고 싶다. 얕다. 그럼 7, 86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보통. 여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꼭 피보나치 선에서 멈춰야 되냐?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피보나치는 말 그대로 가상의 선이에요.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은 유효성이 커지겠지만은 꼭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피보나치를 다룬 방법들에 대해서